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문남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전체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달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 듣고 있을 텐데도 나의 문제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몰랐던 나의 몸에 문제가 불편한 게 생기면 나 전에 안 했는데 왜 이러지? 근데 영원히 그러면 너는 계속 그냥 건강하게 있을 것 같으냐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죠. 저 자신에게서부터 작년에 아니랬는데 올해 역시 이제 한 해 한 해가 다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당뇨 고혈압이 한 가지씩 다 있는데도 나는 건강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에게다가 아니 니는 안 건강해 이런 말을 하려면은 좀 미안해요. 미안하고 그분한테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역시 우리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전 세계 인구가 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도 그렇게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중환자만 찾을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처음부터 제품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지를 시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물론 말할 것 없이 건강이죠.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약 10가지, 9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퍼센트가 제일 높은 것이 건강이에요. 2018년도 소비 트렌드를 물어봤더니 한국표준협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돈이 없었습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건강이 없었잖아요. 그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제가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구에겐가 커피 한 잔을 산 것 그것만이 너의 돈이다. 나머지는 은행에 들어있거나 종이 조각으로 있는 거지 네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말씀이 와닿아가지고 그때는 좀 커피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저희 가까이는 저희 이모가 우리 엄마 말에 하면 수백억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 중앙로에 건물이 몇 개 있고 임대료가 할 수 없이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늘 아파요. 늘 아파가지고 24시간 간병인을 쓰고 있고 그런데 안 드셔요. 너무 본인이 이제 이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돈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돈 많이 쓴다고 맨날 우리 엄마한테 이제 전화하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야 돈은 돌아야 되는 거니까 며느리라도 쓰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건강이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서 건강이 베이스가 되어야 즉 집을 지으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듯이 우리 몸은 건강이 기초가 돼야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남들보다 더 할 수 있고 그 김승호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돈의 속성을 쓰신 분이 본인이 7번을 망했는데 망해하고 나서 할 것이 없는데 가만 생각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재기해야 되겠다 할 때에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몸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용기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건강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몸이 뭔가 지금 좀 그러신 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안 그랬는데 걷기도 좀 불편하고 아니면 달리기는 더 힘들고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용기를 떨어뜨리고 몸을 망가지게 하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용기가 안 나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뭘 말씀을 드릴까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 50대 이후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2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인데
건강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그럼 어떤 것이냐를 전 세계의 아주 유명한 의사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내가 좀 쪼그라드는 것 같다. 키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쪼그라들고 몸이 쪼그라들고 하면서 용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축소되는 느낌이 든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실금,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요, 어디를 가지를 못한대요.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부터 먼저 찾아보고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니면은 짐 가방이 다른 사람보다 한 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 자연적 밖에 나가는 것이 이제 싫은 거예요. 남보기에도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문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뭐 살펴보면 불안한 이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괜히 막연하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몸이 자꾸 힘이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괜히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대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실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면 진단명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보면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음식을 준비하면 짜게 한다고 말하죠. 이것이 미래가 자꾸 이제 소실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한마디로 노화죠. 소실되니까 맛을 잘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 자꾸 짜게 만들고, 아이들은 너 할머니 너무 짜요, 뭐 요즘 특히 또 싱겁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아주 강박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먹고 싶은데 먹은 것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쓰고 잘 버리면 그것이 건강한 것인데 잘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서 어디엔가 구석에 균형이 안 맞는 구석구석에 이제 또 이제 내 몸에 짐이 생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뭘 잡으면 자꾸 떨어져요. 이 손이 야무지던 것이 왠지 자꾸, 저는 이제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 흘려요. 그래서 닦아드리면서 할머니 이렇게 자꾸 흘리시냐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흘리는 거예요. 물건을 잡으면 제가 그렇게 야무지게 딱 잡아지지가 않아요. 아, 이게 인간이 가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주변 분들한테 조금은 더 배려가, 그때는 할머니한테 타박을 했는데 이제는 옆에 노인이 계시면 아유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이러면서 같이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이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성적으로 이렇게 청력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약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이 아프다, 뭐 쓰지도 않았는데 시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손목이 시리다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말로 이게 신토불이인 것 같아요. 저희 외숙모가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의사인데 여기 있다가 이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사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자꾸 뭐 이제 무릎이 시리다, 바람이 난다, 뭐 손목에 바람이 난다 이러니까 미국의 병원에 어마한 검사를 다 하더만 정신과에 가보라 하더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약을 지어가지고 보내주고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먹고 나니 좀 괜찮대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가 니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정신과에 가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은 그래서 자기는 아기 낳았을 때 젊은이가 금방 샤워하라 해서 샤워했고,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는 뜨뜻한 방에 누워가지고 막 온열에도 땀을 뻘뻘 흘리게 하는데 샤워를 하면서 자기는 조금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아기 낳고 절대로 샤워하지 말고 자기가 얘기해 준대요. 그런 일례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잘 부서진다. 요즘은 제가 50대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뼈가 잘 부서진다는 요즘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 체력장도 없어지고 체육 시간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병원에 아이들은 뭘 해도 귀여워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놀다가 쫓아와가지고 엑스레이 지금 팔이 부러져 기부스하고 발목이 부러져 기부스하고, 아이들은 기부스를 해라도 귀여워요. 귀엽긴 한데 너무너무 그런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 친구 어린이집을 하는 이 원장님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대요. 애들 그냥 세게 받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면 금이 갔다, 그 다음에 뭐 기부스 해야 되겠다 이러면 엄마들이 이제 또 가만 안 있잖아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아이들도 잘 부러져요. 그 다음에 좀 삐끗해가지고 어디 몸이 조금 상했다 하더라도 이게 복구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전에는 뭐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이건 뭐 한 달이 됐는데도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골도 잘 찢어지고, 그 다음에 많이 안 먹는데도 이렇게 이제 살이 찐다.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우울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는 특별히 진단이 없어요. 그냥 잘 쉬시라고, 즐거운 생각하시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괜히 창밖을 내다보면 우울하고, 내 앞 뭐가 어떻게 될 건지 막연하게 우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도대체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너무 가지가 많은 거예요. 손목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 머리가 입에서 뱅뱅 도는데 말이 안 나온다, 건망증이냐 치매냐. 그래서 이게 이제 열쇠를 다 주면 이게 뭐야 이러면 열쇠, 이러면 그럼 건망증이라고, 치매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게 열쇠가 뭐 하는 건지 모르면 치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로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지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수면 문제, 호르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자료를 미리 땡겨왔는데, 그 각종 문제와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특허청 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노화예요. 노화 진행, 사고로 다친 거 아닌 다음에는 노화거나 신진대사의 문제점. 그 신진대사도 젊을 때는 제대로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이가 들고 나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톱니바퀴에 녹이 쓸듯이 끼깅끼깅 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책이 있느냐, 물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투여된 영양제품,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런 재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영양소를 A, B, C, D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투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체지방은 감소되고 근육량은 많아지고 골밀도도 증가되고 혈액의 혈청 생화 상태가 아주 젊은 사람같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통증도 줄어들고 경직됐던 것들, 딱딱했던 것이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상처도 잘 낫고 활동력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클리너를 하신 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러죠.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활력이 좋았던 때가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몸이 새 몸이 되는 거예요. 왜 새 몸이 되느냐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특히나 요즘 이제 근육이 소실되는 질병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근육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조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다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이제 막 힘이 없고 근데 근육이 소실된다는 건 내 팔다리의 근육만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 모든 혈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혈관도 잘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상담을 해보시면 눈에 혈관이 터진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머리 혈관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여기에 있지만 어쨌든 병원에 가면 하루 만에 낫게 해준다, 아니면 뭐 한 2, 3일 있으니까 흡수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약해졌는데 특히 간은 약한 혈관들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눈에 혈관 터지는 거를 하루 이틀 두면 괜찮아지니까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케어하는 분 중에도 그런 이 짜잘한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왠지 이 제품을 먹으면 내가 굉장히 약해진 걸 인정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안 드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연락할게, 나는 든든하다, 자네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 연락하고 제가 쫓아올 시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눈에 혈관이 잘 터진지 않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사도 조심하라 하더라. 그럼 어떻게 조심하랍니까? 살살 걸어 다닐랍니까? 이랬더니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배에 힘이 꽉 들어가는 운동을 해서,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지 말라 그러면 압력이 위로 머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머리 혈관 터졌어요.
이분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민감해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해운대 백병원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화 드렸을 때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했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아, 그래 내가 곧 먹을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게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이거를 그대로 이제 막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니까 어떻게 아셨냐 하니까는 컵을 잡는데 컵이 자꾸 뚝뚝 떨어지더래요, 손에서. 그래서 아차 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시커먼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도 약간 절어요. 이제 거의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안 드셔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막 받아 적어요. 뭐 서울대학 나올 뻔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서울대학에 돈은 기부했어요. 본인이 이제 막 내가 이제 뭐 뭔가 뿌듯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자기 뭐 사위가 서울대학 의사는 그 새끼들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해주니까 뭐 의사들이 바쁜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어서 든든하다 해서 아무리 옆에 있어도 든든해도 시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만할 때 드시라 해도 아직도 안 드시네요.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끝까지 클린을 시킬 거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영양 소실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근육이든지 뭐든지 나빠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본인도 감지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아, 난 괜찮아. 어제 피곤해서 어제 뭐 무리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투여된 영양제품 ABCD잖아요. 이걸 저희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0대의 여성들이 놓치는 건강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건데 잘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미국의 통계이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은 이럴 수가 없어요. 1년 내지 2년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물론 특히 심장 나쁜 것은 웬만해가지고 검사에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검진 받을 때는 이상이 없다 했는데 전에 병원에 이제 한번 병원이 완전 뒤집어질 일이 생겼는데 비겁하게 의사 간호사 다 도망가고 저 혼자서 이제 조폭들이 이제 머리 짧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 서너 명 와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검진한 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 내가 석 달 전에 검진할 때 너희들이 아무 일도 없다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간암 말기량이 말이 되냐 하고 막 난리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될 거잖아요.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래서 잠깐 막 이제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몇 명이 와가지고 그래 뭐야 원장 어디 갔어? 원장실 앞에 가서 말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원장을 찾는지 그래가지고 조금 들어오시라고 제 방에 들어가긴 뭘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있지. 그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 큰일 났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겁 안 나는 척하고 네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즉슨 그 얘기예요. 3개월 전에 너가 괜찮다 했는데 그래서 좀 계시라 하고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다시 점검을 한 거예요. 지난번 데이터를 전부 점검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 정상이었어요. 급격하게 나빠졌는지 그때에 있었는데 체크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괜찮았는데 지난달에 괜찮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특히 심장 같은 심장이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툭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자 이러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50대 이후에는 이제 심장을 돌봐라. 고혈압이 있다면은 실제 나이보다 18세가 몸은 더 많다는 거예요. 몸은 18세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걸 잘 점검해라. 두 번째로는 나이살. 뭐 나이 들면 이 정도 살은 있어야 되잖아 라든지 너무 빠지면 없어 보여. 너무 빠지지 않거든요.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해요. 너무 빠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보단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먹는 걸 옛날하고 똑같이 먹었다. 아니면 옛날보다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는 것은 내가 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내 찌꺼기를 내가 잘 못 내보내거나 또 한 가지는 옛날처럼 먹어가지고는 내가 소화력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신진대사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기초대사량을 높일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통 생활로 그대로 했을 때에 38%가 체중이 더 증가하더라. 근데 요즘은 훨씬 증가하는 율이 많아요. 주변에서 볼 때. 세 번째로는 소소한 목적의식에 충실해라. 뭐라도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에 우울하다. 그다음 나는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 몸은 자꾸 힘들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조그만 거라도 내가 목표를 세워서 한번 달성해 보라는 거죠. 내가 하루에 50분은 걸어야지 라든지 내가 조 앞에는 어디 나갔다 와야라든지. 그런데 저희 선배 언니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청소기만 들려도 살이 빠지더래요. 왜 살찐다고 걱정을 하고 앉아가지고 있고 소파에 텔레비전 보고 있더니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자기 청소기를 돌렸는데 살이 빠진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청소기만 돌려도 살이 빠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라도 목적을 가지고서 그거를 내가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또 긍정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루하루가 이제 조금 더 생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심장마비나 알츠하이머에 훨씬 덜 걸리더라.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검진도 열심히 해봐라. 50대 이후에는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기계가 노후했을 거다, 녹이 슬었을 거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특히나 암, 심장관계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50대의 성도, 이제 갱년기가 지나면 굉장히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성 문제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정신적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레포트에 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강한 신체는 뭐냐? 집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되시 우리 몸은 기초가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세포를 이렇게 배웠어요. 토마토 껍질처럼 끝이 매끌매끌하다 였는데 5,000배에서 20만 배의 확대된 현미경으로 보니 이렇게 세포 표면에 흩날리는 털 같은 게 있더라.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거냐? 더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체인처럼, 구슬처럼 되어 있고,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봤더니 대자연에 있는 200여 가지 단당류 중에서 8가지, 이 8가지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글리코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8가지가 하는 일이 뭐냐를 봤더니 이렇게 선모들이 첫째는 세포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군이 왔을 때는 면역세포를 보내라, 그 다음에 아군이 왔을 때는 문을 열어줘라,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내 세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고 면역하고 이것을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칭해서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이론이고 과학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발표한 이론인데 우리는 너무나 평정하게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걸 공부를 할 때마다 더 놀랐고,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물론 그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는 능력은 또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됐을까? 참 과학자들한테 감사하죠. 내 몸속에서는 너무나 바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DNA는 잘 보호하면서 복제한 RNA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인슐린을 알아차리는 선모가 필요해, 바이러스를 알아차리는 선모가 필요해.에 따라서 단백질도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8가지가 붙었다가 깎았다가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요렇게 만들어져서 세포 밖으로 새싹이 나오듯이 쭉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이 내 세포 안에서, 한 가지 세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이 일어나는데 선모 만드는 과정만 본다면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몸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리코 영양소가 만든 선모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 항감염, 호르몬, 스트레스. 우리 세포는
줄기세포에서 끝없이 분화하거든요.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 세포는 전부 다 정상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제대로 제일 기능을 할 건데, 세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졌다고 영원히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실제로 세포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산에도 나무가 많으면 홍수가 안 나듯이 나무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민둥산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세포들이 요렇게 있으면 서로 간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는 거지, 이게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영양을 준다든지 신경 전달을 물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나쁜 적군이 왔을 때는 적군을 처리하라고 신호를 보낸다든지. 우리 몸속에 수도 없는 휴대폰에 통신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론을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이 저널에 실리게 됩니다. 실리는데도 우리는 이게 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전 세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전 세계에서 한 회사가 완전히 특허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전달이 됐는데, 이 제품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병들이 너무나 각각 다른 병들, 앞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들도 전부 드신 게 뭐예요? ABCD잖아요. 그 ABCD가 이겁니다. ABCD. 요것을 대표명으로 적어놨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품을 사람들한테 먹였더니 모든 기능이 회복이 되고 근육이 더 생기고 체지방은 감소되고 이렇게 우리 온몸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 특허청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우리 몸은 우리가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기계를 넣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가장 필요한 내 몸을 만드는 원료인 글리코 영양소를 넣어주면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론을 발표했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 세계를 뒤집을 일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줬을까요? 또한 전 세계의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이것을 뒤엎으려고 소송을 했을까요? 정말로 대단한,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그리고 감사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옆에 있으면 내가 인사를 하러 갈 텐데, 현대인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고장나면 아무리 가지를 전지를 해줘도 노란 가지는 또 생깁니다. 그런데 뿌리에다가 영양을 주고 어떻게 다시 하면 나무가 싱싱해지듯이 우리도 세포를 튼튼하게, 즉 다시 말해서 글리코 영양소, 내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넣어주면 그 다음에 내 몸은 튼튼해진다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제 몸이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간이 안 좋아요. 뭐 어디가 안 좋아요 하는데, 우리는 두드러기가 나면 약 먹으면 쏙 들어가면 아유 그 병은 명이다고, 그 병원에 가보라고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명의가 아니라 독소를 더 내 몸 안에 도로 집어넣고 숨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하죠. 미국의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쓴 책에, 자마라는 저널에 현대의학은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바닥에 물이 철철 새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바닥만 닦고 있는 형국이다 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 정말로 가면 갈수록 병원은 세분화가 돼요. 그냥 내과가 아니고 이제 위를 보는 사람, 간을 보는 사람, 췌장을 보는 사람, 장을 보는 사람, 정말 갈수록 세분화가 돼서 이건 사람을 너무너무 쪼개놔요. 그래서 가면 손이 아프면 손만 봐요. 또 어디 폐가 아프면 폐만 봐요. 그런데 수술을 잘 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어요. 그 부분, 그런데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정말 잘했거든요. 수술은 잘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 오면 환자가 이제 빨리 마취가 안 깨고, 어떤 사람 수술하고 있는데 머리에 뇌경색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안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수술은 잘 됐는데 내 몸은 수술이 잘 하려는 이유가, 수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을 원래대로 잘 쓰기 위해서 하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마비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정신이 안 차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승낙서를 쓰잖아요. 이 수술을 할 때는 한 10만 명 중에 2명, 3명은 혼수 상태 또는 사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고 수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내한테 그러겠나 이런 생각으로 수술하고 이제 각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의사들도 본인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한테 그렇게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건 없다고. 그래서 통합적인 통합의학이 이제 계속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뭐냐? 전체를 균형을 맞춰주면 건강한 거고 그 균형이 깨어지면 이제 질병이나 불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이 균형이 깨지면 작게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성질환,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호르몬 관련되는 질환, 그다음에 신경물질, 혈당, 혈압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 하나의 몸이지만 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이 인체가 제대로 잘 돌아갈 텐데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는데 열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두드러기가 난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만 두드러기 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도 두드러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니까 통합적인 접근을 하기도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바닥만 닦는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이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한의학이 좀 더 가깝겠다. 어디 발가락 아프다는데 요 뒤에 침 넣고 어디 다리 아프다 하니까는 여기 손에 놓고 여기 놓고 이런 왜 여기 놨느냐 물었더니만 다 이 혈이 여기 있고 어쩌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나 이제 몸 전체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사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귀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한약을 먹어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모든 내 몸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이제 이런 질병들이 생기더라. 서로 내가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 내가 나를 공격하거나 너무 과하게 공격하거나 또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내 몸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더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에서 글리코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신체는 올바른 영양으로 만들어지지 약이나 수술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병원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건 음식을 먹어야 몸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을 우리가 연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노벨상을 타도록 그렇게 보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미숫가루 타 먹듯이 그냥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답답하죠. 제일 잘 먹는 방법이 클린인데 이 클린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비움과 체움, 즉 독소는 내버리고 잘 안 나가던 독소는 내버리고 내 몸에 영양을 가득 채워줌으로써 내 몸이 원래 가진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떻게 비웁니까? 알아야지 비우죠. 알아야지. 그래서 선모를 만들어줘야 되고 선모를 만드는 음식을 먹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해결인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영양소가 쭉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그것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영양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칼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칼슘이 지가 있을 자리 아니고가 어깨가 철썩 달라붙더니 팔을 못 쓰고 이제 팔을 요렇게 있었거든요. 아무리 영양소라도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 입에 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침이 안 난다는 것은 내 몸의 모든 부분에 물이 체액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액도 있고 위액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몸에서는 세포 하나하나에
그 다음에 기관 하나하나에 다 물이 분비가 되고 체액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내 몸의 신체 기능이 또 돌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이 안 나고 마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병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침이 이 땅바닥에 나와 있으면 굉장히 더럽죠. 칼슘이 정말 내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와 있으니까 이게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 되려면 내 몸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글리코 영양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조금 다른 분들도 참고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엠브로토즈 라이프 글리코 영양소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알아차려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엠브로토즈 라이프. 그래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은 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붕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이걸 먹어서 회복이 되는 케이스를 제가 몇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지가 먹는다고 가져가 자기 강아지 중이염 생겼다고 주는 우리 친구도 있고 그래서 좋아지는 걸 보면서 세포를 가진 동물은 모두가 다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클린을 시키다 보면 제일 속도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은 클린인데 클린을 시킬 때 저도 지금 한 케이스가 뱃살이 안 빠진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클린을 하셨는데 클린이 느리게 반응하는 경우가 빈혈이 있거나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수면 충분하지 못해. 수면은 결국은 이 호르몬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이런 수면 하나는 수면제를 먹어가지고 잠을 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게 아니고 내 몸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수면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클린이 잘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도 있고 그분이 갑상선 암도 수술했고 당뇨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이분은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왜 안 빠지지?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주변에 형제간이나 보고 아이고 얼굴이 맑아졌네 뭐 이런 얘기는 한대요. 본인도 하는데 자기의 희망은 요 이제 뱃살인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더 열심히 케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괜히 궁색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미리 감지를 하고 사전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사전에 얘기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을 할 때 이런 반응이 생기잖아요. 두드러기가 난다, 설사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을 우리가 클린할 때는 반드시 클린 안 하고 단제품 먹었는데도 이렇게 이게 볼떡볼떡 나가지고 가렵더라 하는 얘기를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 괜찮아졌더라는 얘기를 먹고 괜찮아졌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분의 힘든 것을 공감을 해줘야 돼요. 어머 네 몸 너무 좋아지는 거 그렇게 힘들어도 참아라 막 이게 아니고 그래 힘들지 나도 그때 두드러기 나서 정말 죽겠더라. 그런데 하루만 참아보자 해서 내가 그렇게 하루만 참았더니 그래 그리고 나서는 길게 안 가더라. 2, 3일 가더라. 어떤 사람은 길게 한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는데 심한 거는 하루 이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얼마나 힘들겠노.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막 내가 한 개도 안 생겼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이 남자가 하혈한다 하니까는 여자 고객한테 저도 그랬어요. 막 이럴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너무 공감을 잘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의 힘든 것, 지금 힘든 것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우리가 또 자주 전화를 해줘야 돼요. 잘 주무셨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파트너한테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안 그래 평소에 있어도 별로 말이 없는데 뭘 2, 3일마다 전화를 하냐, 무슨 말 한단 말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은 물건만 팔아먹고 끝이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내가 특별히 해줄 게 없어도 2,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냐, 아무 문제 없어도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잘 주무셨냐, 또 하루 이틀 있다 물은 얼마나 드셨냐, 그러면 변은 잘 보시냐,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떻게 드시냐, 이런 거를 하루에 한 가지씩 한꺼번에 다 하시면 안 돼요. 아껴가지고 한 가지씩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한 2,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아이고 괜찮다 고마해라 막 이런 얘기를 바쁜데 고마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아, 이분이 나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주네. 우리가 케어해준다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해줄 때 그분이 안심을 하는 거야. 아,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아주 공감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으로 이렇게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드실 수도 있고요. 조금씩 단품으로 계속 조금씩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드셨을 때 우리에게는 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동 주문으로 얘기를 하면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변경을 시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동 주문이라는 것 제도를 그대로 걸어 놓으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면 1년에 36만 500원 정도의 혜택이 오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여러 사람이 먹다가 보면 한 달에 50만 원은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달 이렇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네. 자동 주문이니까 한 번의 주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평균이 됐을 때는 혜택 금액이 약간 이제 이번에 임팩트 플러스가 약간 금액이 내려가고 기능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약간 줄었는데 요런 정도의 1년에 이 정도의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드시겠지만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서 제가 이제 뭐 이분이 뭐 계속 드시겠나 생각하고 말을 안 했더니 그 다음번에 이제 주문을 하려니까 그거 진작 얘기해 주지 벌써 한 달 지나갔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계산을 하시는지. 그래서 한 달 지나갔다 해서 내가 내가 커피 한 개 줄게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 말씀드리고 안 한다면 안 해도 되는데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